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점심시간 지났죠? 저도 아침 라방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요즘 사무실 이전 준비하고 있어서 짐 좀 싸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사무실을 이제 일주일만 써야 돼서요. 있을 때 가급적이면 라방을 한 번씩 하고 추억을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녀교육 Q&A 진행합니다. 요즘은 힐링 하다가 점차적으로 여러분 질문 받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포맷이 좀 바뀌고 있죠. 뭐 시간에 따라 하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오징어 볶음 먹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은근 그 해산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꽃게찜, 꽃게탕 이런 거 좋아해요. 한때는 집에서 꽃게탕을 참 많이 끓였는데 그게 다 좋은데 먹고 나면 정말 식탁이며 그 다음에 뭐 주방 곳곳에 이 비린내가 나서 참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산동규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재건축이 되나요? 이유가 뭐래요? 없어진 이유가? 거기 그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이 몇 개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추억 속의 식당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불경기가 있고 또 각 지역들이 리노베이션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여사장님이 이제 홀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바깥분 남편분이 주방에 계시거든요. 셰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출장을 많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실 때가 있고 다른 셰프가 할 때 있고 그럴 때 맛이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따님이 또 굉장히 키가 크고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몸이 커요. 그래서 따님이 와서 또 거기서 서빙할 겸 같이 일을 했는데 없어졌군요. 요즘 저는 이런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저희 그 매봉 쪽에도 제가 가끔 가는 그 마늘갈비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지금 폐업을 했는지 인테리어 중인지 아니면 뭐 영업정지인지 정확하진 않는데 여하튼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섭섭하죠. 그래도 뭐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몇 번 꼭 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식당이었고 거기 특히 마파두부 되게 맛있고요. 저는 짜장면 볶음밥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안타깝네요. 사람이 만나고 나면 헤어지는 것도 있는데 헤어지는 것들이 참 익숙지가 않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라는 후회도 되고 항상 헤어짐이라는 거를 많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죠. 특히 요즘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손석구 씨, 한지민 씨인가 그분 나오는 그 드라마도 보면 결국 인간이 계속 보통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환생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참 만화 같은데 그렇다고 또 웃어 넘기기에는 조금 모호한 그런 것들. 제가 단톡방에 왜 대만 드라마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것도 8부작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부작 보고 있는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카페 활동도 하시고 또 카페에서 단톡방 안내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하고 비번 받으셔서 네, 가서 또 단톡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바이 하이님이 인스타 보니 허리가 아프셔서 스벅에 못 가셨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2번이나 터졌어서 지난번 코치님 따님 방문 미국행도 허리 아프신 거 보고 걱정되었는데 말이죠. 그때 영상이에요. 네, 그때 영상이고 제가 그때 오즈모 포켓3로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또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은 거의 독학으로 하잖아요. 오즈모 포켓3와 핸드폰을 연동해서 예, 빨리 아주 손쉽게 영상을 내보내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스타 릴스로 가볍게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거를 또 배워서 제가 간단하게 올린 거고요. 시카고 일정이 거의 한 일주일 있었는데 도착한 날 밤, 그 다음날 아침 하루 반나절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허리가 완전히 삐끗해갖고 예,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디스크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예, 여하튼 아무것도 못하고 5일 내내 우리 딸 방에서 누워있다가 시카고 구경은 정말 1도 못하고 하루만 구경했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3번째 날 딸이 재즈바를 또 예약했었거든요. 시카고가 피자도 유명하지만 재즈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재즈바 가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한다 했더니 거기는 환불도 안 되더라고요. 환불도 안 되고 그냥 미국은 아주 그런 거는 얄짤없어요. 예, 돈만 날리고 너무 속상했죠. 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때 또 그 3월 1일 막 3일절 그 병원들이 다 연휴여가지고 또 한참 고생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제가 MRI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정도 찍거든요. 워낙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저희 주치의께서는. 그래서 여하튼 또 뭐 주사 맞고 척추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왔는데 조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면 손해죠. 아프면 손해예요. 그렇죠? 도곡동 샤론코치 연구소가 원래는 현대비전에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일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제 오피스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실을 가져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임대를 하지 말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임대료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우리의 초심을 잃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무실도 사고 본인이 또 일하면 나갈 거는 관리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쓰면 급여가 나가야 되고 세를 얻으면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될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흐려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초심을 잃으면 롱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을 할 때 창업이든 창직이든 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갈 돈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원래 했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남편 회사에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빈 사무실을 제가 빌려서 이 상담센터를 하다가 어차피 엄마들이 뭐 퇴근하고 오고 상담은 대부분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저는 제 사무실을 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료 없이 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비전도 있었고 여기 대리마크 호텔 32층도 있었고 또 여기는 22층이고 25층에도 또 작은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나름 이런 것도 저한테는 뭐 부동산 투자 개념도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가 임대 기간이 있어서 당분간 몇 달은 조금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세팅해서 또 새로운 마음. 그래서 오늘은 붙박이장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솔팅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제가 구석구석 손때에 묻은 공간이잖아요. 예, 액자 하나, 그 다음에 워딩 하나,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하나 다 제가 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약간 그 시즌 1이 끝나는 느낌? 이런 왜 연극에서도 막이 있잖아요. 산막 이런 식의 막이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촬영 감독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우리 감독이 저랑 일한 지가 2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세팅하면 또 다시 만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둔해지는 게 아니라 다 느끼는데 나의 감정선과 조금 이렇게 떼어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지만 저는 정말 겉이 강하고 속이 여린 완전히 외유가 아니라 내유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굉장히 또 감성적이고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또 냉철하고 그런 게 아주 공존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막 집요하게 만들고 또 어떤 거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또 한 시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리엘 님이 초이여와 광명 재건축으로 4학년 2학기쯤 이동해야 되는데 근처 목동으로 가서 선행을 하러 옮길지 계속 남아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영어는 주2에 트윙클로 라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광명 살면서 목동 학원을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는 어차피 이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재건축이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재건축의 이주 시기가 그 시기이던지 이런 것 같아요. 학군지로 간다 안 간다는 내 아이가 큰 물에서 한번 경쟁을 해볼까? 라는 큰 뜻이 있어야 돼요. 광명하고 목동을 입시로만 본다면 광명이 목동보다는 내신이 유리하겠지만 비교과라든가 수능은 목동보다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서울, 경기 지역은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수능으로 가야 될 확률이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학년이 너무너무 어리지만 내가 내 아이를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키울 건지 아니면 학군지에 가서 그래도 인서울까지 제대로 보낼 건지가 고민인데 이미 엄마가 질문에 나는 이미 광명 살지만 영어는 트윙클로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사교육의 그 최고 수준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명에 있으면서 계속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거면 가급적이면 빨리 가라. 근데 이것도 이주 기간에 맞춰서 가려면 4학년 2학기에 이동한다는 얘기는 5학년 1학기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여학생들은 친구 관계,
적응 문제, 전학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격이에요. 아이가 뭐 무덤덤하고 그냥 뭐 주는 밥 먹고 자기한테 충실한 아이들은 그래도 적응을 잘하는데 내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싸여야 되고 뭔가 주인공 의식이 강하면 가서 또 상처받을 수 있죠. 예.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그래도 거기서 학원을 다니면서 목동 아이들 수준으로 실력을 키운다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 적응은 좀 빠를 것이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큐트군요. 큐텔프님이에요. 양재천에서 몇 번 배웠는데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쑥스러워서 못했습니다. 직접 뵈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강남, 그러니까 제가 잠실 잠깐 살았고요. 역삼, 대치, 도곡 여기서 저희 딸이 지금 94년생이 몇 살이죠? 옛날에 33살이죠. 걔가 돌 되기 전에 왔으니까 이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예. 아이를 다 여기서 나가서 초등부터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온갖 입시란 입시는 다 해보고 뭐 국내외로 해볼 건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한테 고향이죠. 편하고 그래서 뭐 걸어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아는 척 하시고 그럼 또 저도 인사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힐끗 보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리엘님, 반가워요. 답변 잘 들으셨죠? 요즘에 김비연 기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비연 기자가, 지금 4세, 5세, 6세, 7세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중심을 잡게,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지금 오히려 초등 고학년만 돼도 이제 입시의 현실을 알아서, 조금 엄마들이 조금 마음을 굳혀요. 내 방향을, 가야 될 방향을. 근데 우리 영유아들은 다 될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정보, 또 생각보다는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로 인해서 소모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피, 네. HST, 예, H스토이. 네, 그렇게 되나요? H스토이 유님이. 5세 여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선배 엄마들과, 네. 잠깐만요. 네. 코치님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 귀동냥하고 있는데 재밌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3세, 4세, 5세, 6세, 7세 요 분들을 위한 강의나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어요. 나중에 만들면 좋으실 거예요. 예. 아들 둘이 중2, 초6이라 인생 최고의 격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양재천을 걸으면서 머리 식히기 좋습니다. 중2, 초6은 인생 최고의 격동기는 사실 아니에요. 예. 격동의 시작. 한 곱이 넘으면 그 다음 고비가 있고요. 또 고비가 있고요. 저는 큰애가 90년생, 작은애가 94년생이고 그럼 제가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큰애를 30에 낳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매번 선택해야 되고 매번 고민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래 인생이 익사이팅하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지쳐요. 난 언제까지 이런 결정을 계속 해야 되나. 그것도 아이들과 관련된 미안해요. 마지막 격동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제 격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독한만 먹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 격동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HS 디바이님이 지난번 선생님 라이브 보고 KG 영재원 테스트를 봤는데 KG 테스트를 봤어요. 점수가 1%대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라 동탄 학수원, 분당 영재원 둘 중 고민인데 어디가 나올까요? 퍼센테로만 보면 동탄이 맞는 것 같은데 지역으로 보면 분당이 나올 것 같아 고민입니다. 대기 어디신데요? 대기. 둘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데 3%, 15% 학원에서는 그렇게 나누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걸 한번 해본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비님이 초3 남아 성북구 동네에 꼼꼼히 잘 챙겨주는 교과 수학학원에서 높은 반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 교과를 집에서 혼자 잘 풀고 있는데 선행을 하는 대형 수학학원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지 고민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동네에 꼼꼼히 챙겨주는 그 수학학원은 선행을 안 한대요? 재학년만 한대요? 보통 대치동 같은 경우는 선행과 재학년 심화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 하루에 3시간이면 1시간 반은 재학년 심화, 1시간 반은 선행. 이래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도 되고 진도도 빨리 나가는데 만일에 이 학원이 그냥 재학년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3학년 여름방학, 1학기 여름방학부터는 대형학원 옮기는 게 맞아요. 예. 뺄 때는 쭉쭉쭉 빼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초2, 초3 때는 6개월을 2달, 3달에 끝날 수 있어요.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 학습을 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빼서 하는 거예요. 용인이라 딱 중간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동탄은 3% 이내, 분당은 15%라 그러는데 내가 지역의 차이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동탄에는 왜 3% 반밖에 없을까? 분당에는 왜 15% 반까지 있을까? 그거는 시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은 3%, 15% 해도 모집이 되는 거고 동탄은 여기에 관심 있는 애가 많지 않아서 3%만 하는 거거든요. 예. 저라면 분당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도 학생이 많은 게 낫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숫자는 유혹이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김혜순이 오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요. 그 고민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고민을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고민도 아니죠. 그냥 살아가면서 해결하는 거죠.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 무능력, 불가항력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또 신은 우리가 견딜 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 목동 안에서 모군중 라인이 유리할지 한 걸음 뒤인 목동지 나올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려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말아요. 아리엘님, 정보가 너무 많으면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다녀라. 아시겠죠? 쓸데없는 고민 너무 하지 말고. 심화랑 한 학기 선행을 9월부터 한대요. 코치님, 저는 3개월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 마음이죠. 엄마 마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애를 뺄래? 이러면 가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랑 의논해야죠. 아이한테 엄마 생각은 이러한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니까. 타이파이님인가요? 티피님인가요? 예. 뜬금없는 예전 라방에서 일본 현지 여행사 추천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끝까지 써요?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하다가 끊긴 건가요? 예. 확실히 라방에 들어오셔서 막 그 인사를 걸고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질문을 올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또 아이디어를 기억을 하니까 예, 또 약간 친근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옛날에 그 부동산 전문가 김유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대인관계가 장난 아니에요. 인력풀이. 본인이 해주신 얘기인데 자기는 어떤 강의를 가면 일단은 그 강사의 책을 사고 책을 읽고 그리고 뭐 그 책에 사인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많은 청중 중에서 자기 책을 가져오시고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많은 인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저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저도 은근 샤이예요. 예.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힘들어요. 왜 기빨린다 그러죠. 그리고 또 제 특성이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 사람의 솔루션에 굉장히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천직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일부분만 쓸 수 있지, 그걸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빨리거든요. 그래서 누구 만나도 2시간만 만나고 저는 헤어져요. 왜냐면 2시간 동안 저는 충분히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친한 분하고는 설렁설렁 놀이반 하면 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후에는 자야 됩니다. 그게 남편도 해당이 됩니다. 남편하고도 나가면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찾아가고 오고 이러면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각자 그냥 공간에서 누워 잡니다. 그래야지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티피님 무슨 여행사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방에서 일본 현지 여행사를 추천하셨는데, 아니, 현지 여행사가 아니야. 현지 여행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행사인데, 브라이트 스푼이라고 일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인데, 보통 한 15명씩만 모집을 하고 상품이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일본에 무슨 현들하고 아마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현에서 예산을 좀 줘서 비용을 좀 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행사는 안 들어가, 개인이 가기에는 교통이 좀 복잡해, 이런데 약간 오지 같은 데 가서 일본을 제대로 느끼고 오는 상품이에요. 브라이트 스푼. 맞죠? 네. 최 지사님 오셨어요. 오늘 의상이랑 목걸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오래된 옷인데 얘는 캐시미어에 여기 약간 테이프사처럼 약간 이런 뭐라 그래, 노방이라 그러나? 약간 시스루. 네. 그리고 얘는 원석인데 오래된 애예요. 예, 오래된 애. 예. 이런 거는 뭐 팔지도 않는 애. 예. 근데 색상이 이 오묘한 그린이 되게 예뻐서, 예. 요즘 저도 이제 막 베란가를 우리가 더워졌잖아요. 장롱에서 막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시기. 그래서 매일 옷 데리고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 저는 여러분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냥 왜 물통에다 넣고 칙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비싸지도 않은 거. 저는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네. 거진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부산 갈 때는 우리가 1박은 못 하더라도 밤에 술을 한 잔 먹을까봐 광안리 가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산팀 모여 이래서 그냥 광안리에서 한 잔 먹고 싶더라고. 예, 거기 뭐 불고기 맛있는 데도 있고. 저 7월에 대구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에서 강의해요. 예,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어제 그 할인 쿠폰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쿠폰 그 URL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수성점에서 만납시다.
자, 금랑님. 중3, 네, 충북 청주. 수학은 수투. 진도 많이 뺐네요. 영어 진도 고2. 현재 중3 내신 올 A. 차분하고 신중하대요. 충북 자공고인 청원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교원대 부고. 두 학교는 수학 선행이 부족해서 입학 후 내신 1등급 받는 것이 어려울 듯하여 집 가까운 일반고에 지원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 중입니다. 아직 대학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수학이 3년 선행인데 청원고, 교원대, 부고 가서 내신이 안 나온다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한 학기도 남았고 이게 선행 연수, 연차에 따라서 내신이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내신을 입시에 써먹을 건가 안 써먹을 건가가 중요해요. 여튼 1등급 10%, 2등급 34% 안에 들어야지만 대부분 학생부를 기초로 한 내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정시는 내신이 안 돼도 안 돼요. 그냥 요즘은 정시 수시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신도 들어가고 수능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청주에서 일반고 가서 전교권 성적을 받고 지역의 인재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고예요. 예. 근데 아니야. 그래도 수시로 수능 최저를 쓰고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노려보겠다 한다면 네. 교원대 부거나 근데 자공고도 거의 일반고랑 비슷해가지고 포인트는 수시 프로그램이 있느냐예요. 학교에. 근데 자공고나 교원대 부고는 아니고 뭐 전국자사라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저라면 그냥 예, 일반고 가서 전교권 받고 지역 인재로 쓸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AHSTNS 러브님. 아이 오기 전에 라이브 방송 알람이 와서 인스타 열었다고요. 네. CMJ님이 초5 여아 한국에서 초4까지 사립초를 다니며 대치 ILE 황소 보내다가 올해 베트남에 오게 돼서 국제학교 재학 중입니다. 4년 거주로 중3 때 한국을 가게 되는데 국제학교 트랙으로 갈지 한국 트랙으로 갈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뭐가 나을까요? 이제 초5잖아요. 예. 근데 4년을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수능을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편수는 요즘은 또 수능에 재수를 많이 하니까 근데 베트남에서 해올 게 있어요. 일단은 영어로 만일에 필요하면 베트남어도. 근데 그거는 공인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 갔으니까 베트남어 공인 성적을 따오시고요. 예, 영어도 예, 중3 때 오죠. IBT 토플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도 따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학은 선행을 많이 빼고 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 또 수학학원들이나 영어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요. 또 많은 또 유명한 학원들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기빨리는 느낌. 마음은 코치님 동네로 가고 싶죠. 제 동네가 이제 없습니다. 저도 하도 여기저기 살아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어디 살았나 봤더니 잠실, 역삼, 대치, 도고 이거는 뭐 같은 과니까. 그리고 회원동에도 잠깐 살았었고 그리고 세컨으로는 제주도 있었고 속초도 살아봤고 예. 분당이라 이제 부산으로 갈 예정이고
캐나다에도 살아봤고 정말 도대체 무슨 이사의 신입니다. 이사. 징글징글하네요. 수학 선행이 몇 번 완벽히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아니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금랑님, 그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예. 이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내신은 그때 가서 내신학원에서 철저히 하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고 내신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 강의 주제는 뭐예요? 블로그에 있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강의 무슨 강의인지. 네, 블로그에 있습니다. 3,000원 할인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공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또 공지하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살짝 댓글로 주신 분들한테만 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오픈하기는 뭐 하나 봐요. 그게 또 이해는 되죠? 이렇게 하는 거다. AH 네, 정꼬리님이 네. 코치님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일 여하 부산 필지 수학학원에 1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원에 1년 넘게 다니다 보니 단점과 장점이 보여 제 아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어느 학원이나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교육과정이 짱짱하고 또 멀쩡한 학원 선생님을 뽑는 학원이라면 다녀도 되죠. 3학년까지 다녀도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떤 학원이든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학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냥 커리큘럼 좋으니까 믿고 따라가고 부족하면 여러분이 메꾸셔야 돼요. 학원은 A학원에 다닌다고 A학원에서 100%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백업을 얼마나 하느냐 다르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YHSMKH님은 목동 CNC 다니고 있는 초육 토플 액츄얼 하고 있고 고1 이 모의고사 풀면서 문법 수업을 하고 하루는 영화 보고 라이팅 토론합니다. 수업하면서 수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꾸만 고민이 됩니다. 초육은 보통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 걸 추천하나요? 그러니까요. 초육이 왜 고1, 고2 모의고사를 풀까요? 저런 시험은 보지도 않을 텐데. 수능은 2028 대입부터 완벽하게 변하고 지금 고1들이 보는 시험부터 완벽하게 변하는데 초육이 왜 고1, 고2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대치와 목동의 영어학원의 좀 차이예요. CNC 큰 학원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원들이 목동은 중학교 내신, 모의고사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많이 둬요. 그만큼 영어 학습 방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대치도 한때는 좀 그랬어요. 대치도 막 서울대 중심, 탭스 중심일 때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대치동의 큰 영어 학원들이 토플 방향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게 더 맞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학원은 이 아이한테 엄마의 생각이 이렇다면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낭님,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오전을 풀로 코치님과 함께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윤기현쌤하고 2학기 이제 대치동 중학교 2학기 이제 도형 파트니까 도형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예. 근데 참 여러분이 라방을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라방을 좀 때려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소비자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걸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화가 나 있어요. 그냥 웃기는 라방 아니면 뭐 낄낄 다는데 아니면 물건 파는데 뭐 그런데 좋아하시니까 이걸 아예 그냥 회원제로 다 바꿔버려서 우리끼리만 다 좋은 정보 알려줄까라는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루틴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받아먹지도 못하니까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오늘 라방은 아마 24시간 후에는 저희 멤버십으로 돌립니다. 그만큼 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간절히 구하는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면 됐다. 난 충분히 줬다.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놀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와서. 예,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문제 푸는 것을 알고 푸는지 늘 의심이랄까 감으로 푸는 건지 이렇게 문제풀을 계속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답을 맞춰보니까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엄마가 뭘 알아야지 물어보죠. 아까 윤기훈 쌤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문제를 풀면 계속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풀이를 보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야. 걔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풀었어. 그럼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줘봐. 이 부분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다 보면 얘가 진짜 실력이 있다면 술술 말할 것이고 지가 하다가 막히면 애도 알 거야. 내가 모르는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얘가 진짜 알고 풀었나 모르고 풀었나 우리가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러고 칠판을 화이트보드 하나 사주고 엄마가 학생 노릇하고 아이한테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걸 자꾸 내가 끙끙끙끙 생각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우문현다 감사합니다. 네. 럭스님이 코치님 팬입니다. 초2까지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학원에 보내는 게 나을지요? 폴리를 아주 즐겁게 다니는 중입니다. 폴리도 좋은 학원이에요. 예, 폴리도. 아이가 즐겁대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셈을 내? 애가 즐겁대잖아. 그리고 폴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폴리가 그래도 장수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냥 애 열심히 다니는 거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줘라. 최지선님이 뒤늦게 다 봐요. 그러니까 기본 조회수가 나오는 거는 아는데 라방 참여가 너무 저조하니까 제가 좀 민망해요. 선생님들 초대했는데 선생님들 힘들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라방 참여가 너무 낮아요. 그럼 제가 죄송하잖아. 민망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요. 네. LLA님이 저에겐 소중하고 많은 힘과 자양분이 되는 코칭 라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스노우님이 중1 딸이 이번에 호주에 스쿨링을 간다고요? 호주 스쿨링을 간다고요? 여름인데? 겨울이 아니고요? 호주는 여름방학에 학교 수업을 해요. 스쿨링이란 뜻은 학교에 정규 수업을 듣는 거를 우리가 스쿨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뜻인가? 여하튼 그간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거 써보는 기회를 활용하러 가는데 수학 공부를 놓칠 수가 없네요. 아이에게 어떤 텐션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저희 캠프는 영어 하면서 방과후로 수학도 시키거든요. 거긴 안 그런가요? 만일에 안 하면 얘가 교재 가져가야죠. 주 3회는 수학을 풀어야 됩니다. 네. 푸는 게 더 다릅니다. 네. 텐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루틴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달 빵꾸나면 수학 다시 3달 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 그쵸? PJJ님이 중3인데 외고를 가고 싶어 해요. 주변 엄마들 얘기가 고3 때 1등급은 해놔야 가서 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 정도까지 안 하내면 외고 진학을 포기해야 될까요? 고3 거 1등급? 고3 거 1등급이라는 얘기는
수능 모의고사를 1등급 한다는 얘기인데, 외고는 그런 테스트용 영어가 아니라 가자마자 원어민이라고 말해야 되고 가자마자 영어를 써야 돼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될까요? 예, 아이가? 그리고 주변 엄마 얘기는 뭐 알아들어요? 그 엄마가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엄마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 엄마의 아는 어떤 아이가 뭐 중3 때 수능 모의고사를 1등급 받고 가서 잘할 수는 있겠지. 근데 아마 그 아이는 그것만 잘하는 애가 아닐 거예요. 영어에 대한 많은 공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72시간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갖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외고를 가고 싶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친구가 문과 성향이고, 그리고 외고에서 스카이라인을 타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고 탑들은 지금 다 로스쿨 가는 거거든요. 스카이 로스쿨. 그 라인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학은 적어도 2년 선행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외고 가서 1등급 받는 거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어는 말하기 쓰기, 포 스킬스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외고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나님이 오늘 라방을 참여 못했는데 다음 라방 때 필참하겠다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스노우님이 따로 챙겨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스노우님이 이 따로 챙겨주는 게 내가 뭐해서 이 답이 나왔을까?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ROFNFN님이 초2 6세 때 학습식 영유 후 힘들어해서 7세는 놀이학교, 초등 때는 절충식 영어 유치원 초등 연계를 다녔는데 라이팅 없는데도 재미없고 힘들어해서 7개월 전 아카데믹한 학원으로 옮겼어요. 라이팅 약한 것에 챌린지를 주려 하는데 4, 5점대 노블 이해도는 좋으나 너무 싫어해서 주리를 듭니다. 트윙클 같은 것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봐야 될까요? ROFNFN님은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데를 보내요? 아니, 애가 지금 저것도 힘들대잖아요. 절충식 영어도 재미없는데 아카데미로 옮겼어. 근데 또 더 힘들어서 또 트윙클을 옮기려고 해. 아니요? 근데 지금 이제 잘못한 게 학습식 영유를 힘들어했는데 이때 엄마가 백업을 안 해주고 놀이학교를 보낸 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개기고 안 하면 재밌는 곳을 엄마가 보내주는구나, 이런 경험이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퇴행이잖아요. 그렇죠? 초2예요. 그냥 뭐 읽기 레벨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가 영어를 듣고 잘 듣고 말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고 뭐 책도 좀 보고 요렇게 기대치를 좀 낮출래요. 그래야지 영어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에이프릴 같은 데 그냥 보내실래요? 에이프릴 보내고 그 대신에 엄마가 숙제 봐주고, 예.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쭉쭉 올라갈 수 있게. 만일 엄마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서브티처를 붙이세요. 학원 1개, 다니는 어학원 하나에 숙제만 백업해주는. 그래야지 늘 것 같은데요. 예, 이리저리 자꾸 갈아탄다고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해결책을 순하게 하는 맛이 있고 해결책을 맵게 하는 맛이 있잖아요. 때로는 순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햇볕을 쬐느냐, 옷이 날아갈 만큼 바람을 부느냐, 그거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저항. 그거는 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님이 중2, 수학은 수투, 과학은 통합과학, 영어는 모의고사 2등급, 역사, 세계사, 국어도 착실히 쌓아왔으나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쭉쭉 진도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대로 괜찮을지
아니면 일반고로 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수업에서 잘 따라가지만 집에 와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복습 거의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 잔소리 되고 토익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방향도 좋은 구하고 싶습니다. 지혜님은 자기가 중2를 키우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지혜님은 지금 고등학생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중2가 영어 모의고사 2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학도 진도가 많이 나갔구만. 얘는 사춘기도 안 와요? 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토익 공부 말이 나와? 지금 2025년도에 토익 공부를 누가 합니까? 어디야 도대체 지역이? 그래서 내가 지역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대로 되면 안 되지. 그냥 내신 관리하면서 방학 때 진도 빼고 수학은 수투 나가더라도 이 아이가 중2, 중3이 내신이 퍼펙트하게 적어도 95점 이상 나오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 영어는 아니 모의고사 왜 이렇게 도대체 영어를 갖다가 초등, 중등을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얘가 이 시험을 안 본다니까? 아니 2028 대입이 여러분한테는 껌 같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몇 번 얘기해줘도 이런 걸 하고 있어. 도대체 이 학원들이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중2한테 영어 모의고사 풀려서 뭐 할 건데 모의고사는 바뀌는데 수능 자체가 엎어지는데 참 그래서 좋은 그 학원을 다니고 좋은 정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완전히 옛날 올드한 식으로 애를 갖다 중2를 가르치고 아니 얘가 그동안 열심히 했구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얘가 수투까지 진도를 뺀 거 보니 그리고 과학을 통합과학을 왜 하고 앉아있어? 중등과학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다 쌓이는 거야. 초3부터 과학이 시작이 되면서 초3, 4, 5, 6 그 다음에 중 1, 2, 3 합쳐지는 게 통합과학이 되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 아이가 중2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이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는 초등 중등인데 자꾸 고2, 고3이 해당하는 데 가서 설명회를 듣고 그들이 가르치는 학원에서 그렇게 배우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입시가 안 될 수도 있어. 세상은 바뀌는데 똑같아 그게. 뭐 수능을 없애고 학력고사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수행평가를 없애라. 이런 유튜버들 있지.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거는 좀 걱정되는데. 비비맘님은 초6 청담 버디에서 이글 레벨업이 못 됐대. 10점 정도 모자란다. 내신 영어로 갈까요? 토플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비비맘님 버디에서 이글도 못 됐으면 토플은 못해요 아직. 그리고 지금은 심각해 보여도 버디나 이글이나 별 차이 없어. 큰 차이 안 나. 나라면 이 아이한테 청담에 다니면서 청담 숙제라든가 부족했던 걸 집에서 메꿀 것 같아. 다른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청담 수업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레벨업은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버디나 이글이나 큰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청담은 그냥 알바트로스 정도 돼야지 영어가 좀 되는구나. 그 아래는 비슷해. 근데 이제 자존심은 상하고 속상하지. 그럼 어떻게 엄마가 보충하든가 선생 하나 붙여서 백업해 줘야지. 방법 없잖아. 그쵸? 예.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신도 안 되고 토플은 더덕이고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아맘들, 초등 저맘들은 너무도 꿈이 크고 초등 고만 되면 또 막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해지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막 다 필요 없다고 또 이런 얘기나 하고 참. 그래서 내가 뭘 알아야 돼? 입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입학 요강 대입의 변화가 크게 있잖아. 2028 대입이 변하고 올해부터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내신이 5등급이 되고 그렇죠. 또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 탐구 보고 이런 게 내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너무너무 올드한 도대체 몇십 년 전식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개항한다, 그죠? 개항. 쇄국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좀 개항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비롯한 저도 3학년 이상은 제발 중등반 클래스 좀 들으실래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래 홍군형 라방 할만하지 않아. 내가 좀 답답해서 그래. 내가 왜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만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싶냐고. 나 늙기 싫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도대체 무슨 못함에 토익을 해야 돼 우리가. 뭐에 써먹는다고 토익을 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를. 그 학원은 왜 토익을 가르쳐. 아니 정말 주니어 토플을 가르치든가. 뭐 하는 짓이야 이 학원은 도대체가. 무슨 아니 그리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봐서 뭐하니. 혼나는데 웃겨요. 나의 진심은 전해져? 여러분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해지냐고. 우리 딸이 외대부고 나왔잖아.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외대부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걔네들이 이미 외대부고 나오고 스카이 나오고 미국의 학교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벌겠다고 모여 있더라 이거야. 그것도 같은 동기들이. 아니 앞서간 애들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는. 아유 미쳐 진짜 내가. 러브님 코치님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행복이라는 게 노는 것만 행복은 아니야. 할 거 하는 게 행복이야.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게 행복이지. 다 잃으면 무슨 행복이야. 그치? 개항. 코치님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꼭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치? 제발 좀 그래라. 제발.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찍으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 거기에 내가 이번에 2028 대입 대비 중등반 클래스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들어줘. 제발.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중등반 클래스. 알겠지? 아리엘님은 초3 때 꼭 해줘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유아맘 강의부터 들었다고. 초등고 클래스 B에 다 있는데 과목별로. 초3은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뭐가 시작이 돼? 초3은 영어가 시작이 되고 사회과학이 나오잖아. 그 사회과학이 생각보다 중요해. 그게 3, 4, 5, 6 초등과학, 중 1, 2, 3 중등과학이 합쳐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문희과 고분만시 다 봐야 되는 시험이야. 어려워. 그리고 많은 그 영역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돼. 이런 거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국어는 이제 네이티브 원어민 국어에서 시험용 국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공비나 만점왕을 꼭 풀어야 돼. 이상한 거 좀 풀지 마. 쪼개져 있는 거 그냥 단권 풀어. 알겠지? 정한이 코치님 저도 존경해요. 고마워. 최지선님 코치님 바빠서 들락날락하면서 듣고 있어요. 괜찮아. 코치님 말씀대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초이지만 학교 숙제 마을 탐구 보고 작성하는데 기간 찾아서 인터뷰 열심히. 잘했어. 지선이 그거 있잖아. 우리 그 카페에 그 부산방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부산 정보 좀 많이 좀 올려줘. 그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코치님 말씀 속 따뜻한 진심을 새기겠습니다. 아들한테 마이크 채우고 영상 치고 하는 거야. 아이고 그건 너무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정현님이 코치님 진심 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코치님 꼭 뵙고 싶어요. 그래. 하여튼 대구에 오세요. 대구. 선생님이 중등반 클래스 강추합니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강의입니다. 맞아. 여러분 좀 들어 제발. 오늘 들어가서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찍으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온다. 거기에 지금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중등반 클래스를 꼭 들으세요. 강의 자료가 340페이지야. 책이 몇 권이겠어 그럼 그게. 책이 거의 6권 7권 나오는 분량이거든. 제발 공부 좀 하고 어디 가서 토익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초등이 모의고사 풀어서 뭐 할 건데. 응? 그리고 또 아니면 배란간에 또 내신 할까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내신은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들어가니까 초등 6학년 때부터 내신대 영어는 뭐 문법이라든가 수학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 알겠죠?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카페, 네이버 카페도 많이 등록하세요. 거기 가서 많이 할 테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래는 마음은 나긋나긋하게 예쁘게 힐링으로 밀라논나 선생님처럼 하고 싶었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불끈불끈 또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라고. 여튼 지금 90년대 아이들, 2000년대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해야겠느냐, 그쵸? 깜짝 놀랍니다. 깜짝. 세상이 이렇게 휙휙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도 좋아요? 사랑하니까 화나는 거라고. 여기는 또 옐로우 V야. 우리 유튜브는 퍼플 V잖아. 그치? 들어가칩니다. 네.